없앨 수는 없기는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면 예. 지금 어쨌든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6조, 제7조, 7조 3항에 보면은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의 선관위원을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의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의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이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 또는 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의 선임을 구청장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경우 선관위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은 우리 조합이 대의원의 의결 일단 의결 선관위 후보자 등록된 대의원의 경우는 선관위의 선거의 10대 이상 요청 여기 이게 조합선거관리 규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시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대의원의 대를 거쳐서 일단은 서울시 규정은 일단은 저거네요. 지금 대의원회가 몇 명 있어요? 47명입니다. 대의원회 소집하면 소집은 되나요? 선거인 10분에서 60. 선거인 우리가 몇 명이죠? 선거인 450명인가요? 예. 10분의 1 이상이면 45명 이상인데 선관위원회 있으면 구청장한테 의뢰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구청장한테 의뢰와 선관위원을 보내면 선관위는 선관위에 적용될 것 같은데 5인 이상 9인 그래서 6인으로 하게 됐는데 그냥 여기는 더 아닌 것도 있고 선거관리 규정을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조합선거관리 규정이나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이나 어디에 따르더라도 일단은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에 숫자는 지금 조합선거관리 규정은 4인, 서울시는 5인에서 9인.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날 6인으로 하기로 뭐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또 유무효가 생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뭐 6인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양쪽 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 규정은 단지 대의원의 의결을 안 거칠 방법은 구청장한테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게 있네요. 그거는 대의원회나 근데 선거인은 10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면 이게 혹시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 구성에 반대할 수 있나요? 반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죠? 그럼 형식적으로 거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관위에서 대의원회 의결 거치면 형식적으로 일단 우리 계획은 대의원이 하는 걸로 하고 대의원회는 과반수 찬성 과반수 이게 저런가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인가요?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하죠. 이거는 그러면 선관위원 수는 6명으로 선관위원 선임에 대해서 대의원의 의결을 제가 대의원의 의결을 제일 단기간으로 거칠 수 있는 방법을 선관위 일단 좀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아까 적었는데 자 잠깐만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선관위 규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뭐 이 표준선관위 조합선관위 규정을 따를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아, 그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따를 것이냐가 아니에요. 지금 따르기도 준영이랑 합의한 이거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억지. 지금 뭐냐면 조합 총회에서 의결돼야 되는 야 여부는 아직 자, 결정이 안 됐어요. 변호사님,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화사격을 가하든지 위법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도로 그래서 법적 판단을 받고 맞자고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요런 상황에서 2015년에 어쨌든 조합선거관리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서 총회 의결을 거쳤잖아요, 그죠? 팩트는 그거 맞잖아요, 그죠? 거쳤고, 자 그다음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표준 규정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죠?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 네. 근데 지금 양측 주장이 그러면은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개정된다 이렇게 보자는 네,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또 임의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나 여부 의문 남아 있고 규정이니까. 뭐 그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주장하는 건 제가 규정이라고 알겠는데. 자꾸 여기서 그러니까, 억지 부리면 아니, 안 아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남아 있으니까. 아 여기 자, 지원은 하면 자, 지원.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그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이 그래, 사항에서는 그래.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근데 제가 결정을 그냥 바로 하죠. 저도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만약에 이래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 패널들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했는데 선거관리 규정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라면 선거관리 규정 자체가 우리가 그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서울시 질의를 하든 뭔가 빨리 구청, 성북구청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1차 회의 때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자라고 뭐 초합은 총회는 아니지만 합의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의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의한 것도 맞고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한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예. 합의가 파기되고 예. 서면 결의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는요. 아니 지금 동의 서울에서 못하는 방식은 조합을 자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 그럼 또 그다음에 다른 자 지원이 아니 좀 무슨 말씀이세요? 네.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님, 주장은 뭔지 내가 여기 다 알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그 다음 변호사님, 절차는 뭐냐면 제가 지금- 요거 예, 변호사님, 잠깐만요. 예, 예. 그 다음은 첫 번째 쟁점은 그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서면 결의서가 계속 양쪽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면 결의서와 관련해서 지금 우편 투표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우편 투표는 허용이 돼 있도록 돼 있는데 서면 결의서가 허용이 된다라는 조합선거관리 규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편 투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편 투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자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자 이렇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조합원 본인이 그 투표 용지에 찬물을 표시해서 저희들한테는 회신이 되면 돼요. 그게 우편 투표인데 문제는 이게 과연 조합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자,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는데 지금 정상화 쪽, 그러니까 서면 결의서 얘기하는 정상화 쪽에는 투표 용지에다가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자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쪽 지킴이 쪽은 투표 용지에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면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가 다 알게 돼요. 그건 그렇죠. 비밀 투표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제 판단은 투표 용지에 조합원 이름을 기재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비밀 투표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판단은. 타당성은 없죠. 자, 제 생각은 투표 용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조합원 본인이 투표했음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장치가 있다면은 있습니다. 얘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있다면 네.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사무장이 또 좀 얘기를 했는데 조합원 이름을 만약에 기재 안 하면은 나중에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글자체를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홍길동이라고 자 이순신이 홍길동이라고 쓸 수 있어 자기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필적 감정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굳이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투표하였습니다라고 자서하도록 하면 스스로 글자를 쓰게만 하게 만들면 네. 필적 감정은 돼요. 네. 변호사님 우편 투표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고려는 이미 다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새롭게 만들 게 아니라. 설명을 좀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너무 하지 마시고 한쪽 그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판단이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비밀 투표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자, 저는 이제 예를 갖다 그거를 한번 예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제 취지에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도 조합원 본인이 투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일단은 투표 용지를 다 발행하면서 1년분에 맞춰가지고 무기명으로 일단 발송을 합니다. 예. 발송을 하고 회송용 봉투는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용 공직자 관련 투표 용지를 갖다가 회송용 봉투를 바코드를 해서 회송용 봉투에 그 부유한 그 번호만 오게 됩니다. 근데 회송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집으로 갔어요. 조합원 집으로 갔어요. 예. 근데 본인이 거기 받아서 본인이 열어보고 본인이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 등기가 되는 거죠. 그건. 어? 등기 발송하니까 등기 발송은 꼭 본인이 수령을 안 했다.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어보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투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는 등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 식으로. 아이, 등기가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니 중요한 스스로 거는 단정하지 말고 저 변호사님 말을 중요한 들어보세요. 거는 강요하지 말고. 조합원 본인이 투표에 나중에 문제됐을 때, 자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자 첫째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이건 맞아요. 자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 그러나 조합원 본인이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갖춰놓으면. 뭐 물론 그래도 위조 가능성은 생겨요. 그러나 가능하면 이걸 갖춰놓으면은 나중에 총회에 어쨌든 불복 소송이 제기됐을 때 뭔가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직접 투표도 마찬가지죠. 네? 자기가 투표를 해도 문제를 해야 할 요소는 있죠.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투표는 본인 그 신분증 같은 거 본인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가 등기도 마찬가지죠. 따지면 등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런 게 그러면 아니더라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거 무효화시킬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직접 아니, 투표 시에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방법으로 본인이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자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1년 번호로와 이렇게 해서가지고 거기 바코드 용지를 갖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용지를 통해 가지고 예, 예. 본인이 예.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송용 봉투를 예.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자,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 아까 그 원래 얘기로는 그 뭐였죠? 또 한 가지 제안 설명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 표준에서는 지금 직접하고 현장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이제 기간이 충분히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직계 좀비속하고 형제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아, 본인이 와서 투표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 대리 투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일날 직접 못 오면 사전 투표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투표소를 갖다 개설해보고 있으면 편한 시간에 편한 날짜에 와서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대리인 투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어때요? 대리인 투표 가능해요? 아니 직계 좀비 속에 형제 자매까지. 총회 참석은 대리인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그분들이 선거잖아. 충분히 총회하고. 근데 선거는 직접 선거인데. 선거잖아. 아니, 직접 선거. 아니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리 투표.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직접 선거에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 중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직접 그거는 대리인에 의한 선거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거야. 양쪽 다 의견이. 아이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직접 선거에 반하는 그거는 거예요. 직접 선거에 지금 선거관리 스스로 규정에서 말해놓고 거기에 반하는 말을 다른 듣는 거예요. 거를 위임하는 건 괜찮지만 선거를 직접 와서 하지 않고 선거를 대리인이 한다? 아니 집회 준비소까지. 그러니까 직접 선거에 반하잖아요. 선거원 명부에 기재된 누굴 선거인 하겠다고 대리인이 신고를 한표로 하면. 직접 선거한다는 누굴 하겠다고? 네 열람할 근데 때 그건 안 열람 돼요. 기간 동안에 그거는 제 생각에 근데 그 법에 나와 있어요. 선거는 직접 선거해야 돼요. 그건 뭐 선거는 네, 직접 그건 선거해야 직접 되고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직접 되고. 오지 못할 상황에서 우리가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일날 직접 못 올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전 투표를 허용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드리면은 그날 어디 대리인 선거 가능하다? 대리인에 대해서 근데 대리인에 대해서 내가 그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 잠깐만 그건 알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선거의 원칙은 직접 비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 없어요. 직접 비밀이지. 그러니까 선거는 직접 선거해야 돼요. 직접 선거해야 되고. 그 지금 방법이 우리 기존의 그 조합의 선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대리인을 활용했었잖아. 그때는 뭐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네, 잠깐만. 자 우리가
자, 아까 이제 선거관리 규정을 어디에 따를 것이냐는 제가 아까 그거 검토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서로 주장을 제가 다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규정에 따르더라도 따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규정들 이렇게 부수적인 거는 그냥 좀 정리하고 빨리빨리 가면 되는데 지금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좀 합의를 이끌어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하나가 투표 용지에 조합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할 것이냐였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대리인 선거가 가능하게 하자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본식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알고서 넘어가실 대리인은 부분이 무슨 대리인? 그 얘기가 사전에 선거인 명부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원래 조합원이었지만은 그 선거인 명부 작성 시 내가 도저히 거기 참석할 수가 없으니 B라는 사람으로 내 직계 좀비속 중 형제자매로 올려주십시오라고 사전 그거는 제가 제 판단은 한번 저도 그거를 또 그것도 고민해 볼게요. 하는데 자 일단 선거는 직접 선거해야 되고 네. 선거를 투표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걸 별도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직접 현장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 선거나 국회 선거가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서명결에서 한번 제가 정상화 쪽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투표 용지에 조합원 이름을 꼭 기재해야 되나요? 일단 그게 그 자공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냥 무기명으로 다 맞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공유자 중에는 대표자를 장관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거 받아야 대표 장관 네. 근데 이게 다 와요. 일단은 대표자가 다 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우리가 아예 보내기를 그 사람한테 보내기. 어차피 여기 있는 조합원의 공유자는 대표가 상임위원장 이사님 건 아시겠지만 어차피 그 표는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왜 형성이 돼서 아니 잠깐만. 그 대표자 선임을 한 사람만 해가지고 그렇지. 이건 저 용지대가 입장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합원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공유자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투표했는지 모를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공유자 중 대표자 한 명이 정해져야 되고 그 사람한테만 우리가 오픈을 보낼 거니까 그 사람한테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 그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정리해드리자면 공유자가 대표자 선임이 된 자가 있고 예. 안 된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유자 중에서 대표 선임이 안 된 사람한테는 투표권이 누가 있나요? 없는 거죠. 아니요. 전원한테 있어요. 그거는 언제까지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렇죠. 그걸 이게 이제 하나가 하나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전원이 다 찬성을 하면 찬성표 한 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원이 다 네. 찬성하면 공유자 전원이 전원이다. 찬성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 그 조합은 전원이 창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 왜냐하면 공유자가 4명 이상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4명 이상 되는 공유자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가족이면 어차피 한 사람으로 볼 수는 있지만 다 공유자가 딴 사람인데 생각하는 기준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걸 뭐 무기명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하고 하나를 만들겠다. 공유가 뭐 16명, 뭐 9명, 10명, 4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단합을 합니까? 그분은? 그건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명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못하는 사람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사무장님 그거는 대표자 선임된 네, 분만 그렇게 넘어가요. 그거는 네. 그건 법적상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무장님. 뭐 이게 저희가 자꾸 법정 얘기하는데 사무장님 나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공유자가 4명이라면 한 가족이면 몰라도 서로 타인으로 구성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A라는 후보를 투표를 했어. 그 또 D라는 사람은 그 B 후보를 투표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근데 선임을 그거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잖아요. 네. 근데 아예 권리를 주지 말자라는 권리가 어딨어요? 말씀이잖아요. 많이 하는 대표자 아니 선임된 공유자도 것만. 다 아니 저 선거하고 투표하는데 대표자 선임 안 되는데 아니, 자분의 주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 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 혹시 선거관리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공유자의 경우에. 없습니다. 대표자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그거예요. 대표자 선임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혹시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유자가 여러 공유자가 있을 경우에 대표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어디 있죠? 대표자 선임 규정을 따로 어디 있어요? 하도 요즘 많이 해서요. 대표자
누가 다 거의 됐어요. 근데 한 가지 포기한 사람 포기했고 이미 문제점은 대표자 선임 다 대표자 선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 해서 5조 선거권에 그걸 안 쓰느냐 그거는 좀 네, 5조 선거권에 보시면